1986년 5월 2일 도쿄도 가츠시가구 거주의 도요나가 가츠코를 포함한 5명의 여성이 일본인 여성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행해지는 경구 피임약 임상시험에 참가하기 위해 나리타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경구 피임약은 피임약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을 제어하고 월경에 관한 트러블을 해소하는 치료약으로서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은 신약을 일본에 직접 팔기 위해 행해지는 테스트로 약 3-4개월 동안의 테스트 기간에 항공비, 체재비, 독일어 어학연수까지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기에 당시 외국에 나갈 기회를 찾고 있었던 젊은 여성들에게는 매력 넘치는 제안이었습니다. 5명의 여성은 6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프라이부르크시에 있는 호텔에 머물면서 임상 테스트에 참가했습니다. 임상시험 종료 후 도요나가는 즉시 귀국하지 않고 9월 1일 이탈리아에 입국한 후 유럽 각국을 여행을 시작. 10월 4일에 핀란드 헬싱키에 입국. 앞으로 코펜하겐을 통해 남유럽을 여행할 거야 라고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것은 10월 31일 덴마크의 코펜하겐 항구에서 택시 운전사가 해면에 표류하고 있던 플라스틱 가방을 발견하고 안을 열어보니 사람의 하반신과 다리 일부가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바로 현지 경찰에 통보. 덴마크 경찰은 항구와 주변 해중을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머리와 팔도 발견되어 11월 7일 남은 시체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덴마크 경찰이 국제 형사 경찰 기구를 통해 각국의 시신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는데 다음해 1987년 6월에 일본 경시청에서 시신과 특징이 비슷한 여성의 실종 신고가 있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즉시 지문 대조가 이루어지고 결과는 일치. 시신은 도요나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왜 누구에게 살해당했을까요? 실은 1986년 이전에도 임상시험에 얽힌 유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적 불명의 독일이 아닌 다른 국적의 여성 2명이 1982년과 1985년 유럽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참가한 후 프라이부르크 시내에서 도망난 시체가 되어 발견된 것입니다. 제약회사 측은 도요나가의 사건 외에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완전 부정했습니다. 당시 후생성의 양모국 수사과와 제약 관계자에 의하면 해외 회사가 임상시험을 위해 일본의 대형 제약회사나 대학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처럼 일본의 여성을 직접 큰 비용을 들여가며 해외로 데려가는 목적을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도요나가의 시신이 발견된 후 31년이 지난 2017년 8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웨덴의 여성 저널리스트인 킴발이 유명한 덴마크 벤처 사업가이자 백만장자 발명가 페텔 마센이 직접 건조한 잠수정 UC3 노틸러스호에 탑승 후 취재를 하다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마센은 잠수정에 탑승해서 취재를 하던 중 사고로 인해 잠수함은 침몰하고 자신만 구조되었다고 하였으나 사건 11일 후 머리와 팔다리가 절단된 킴발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더욱더 조사에 박차를 가한 경찰에 의해 침몰한 잠수정에서 그녀의 머리카락과 혈흔, 심지어는 여성의 속옷까지 발견이 됩니다. 결국 몇 개월에 거친 경찰의 끈질긴 수색 끝에 킴발의 머리와 다리, 옷가지와 흉기로 보이는 칼까지 발견되어 마센은 체포되게 됩니다. 덴마크 경찰은 이 사건에서 과거에 벌어졌던 사지가 잘려나간 도요나가 사건과 공통점을 발견하고 도요나가 사건의 재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킴발 사건으로 인해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마센은 2020년 10월 20일 가짜 폭탄으로 간수를 위협하고 심리학자를 인질로 잡고 탈옥하는 기행을 보였으나 2시간 만에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